네, 보신 것처럼 이번 주말은 비교적 포근해서 야외 활동 나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내일부터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홍보이사와 함께 올겨울 날씨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올겨울에 생각을 좀 해보면은 심한 강추위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예년과 비교했을 때 올 겨울 추위 어떤 겁니까? 네, 올겨울에 서울의 경우 영하 10도 이하로 아침 최저 기온이 내려간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 네. 이제 통상 12월, 1월, 2월을 이제 겨울로 구분을 하는데 이 90일 동안에 통상 우리나라 그 겨울 보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과거보다 1920년대, 30년보다 분명히 따뜻해졌지만 네네. 그래도 영하 10도 이하 내려간 날들이 한 5일에서 한 10일 됐거든요. 올해 서울에서 가장 낮은 기온이 지난 12월 하순에 9.5도밖에 영하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네. 올해가 평년보다 어찌됐건 지금 상당히 높은 겨울 보내고 있고, 자, 지나간 12월 한 달의 평균 기온이 73년 관측 사상 이래 가장 높은 12월 기록했습니다. 네. 네, 추위는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유독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분석해 봐야 네,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 연관이 있죠. 우리나라에 한파가 자주 온다는 얘기는 북쪽에서 찬 바람이 불어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대도시에서 올라오는 그런 발원되는 먼지 이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될 텐데 공기의 순환이 원활치 않고 정체해 있으니까 네. 겨울철에 원래 미세먼지가 높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올겨울에 그 눈이나 비도 그다지 많이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좀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가뭄 문제는 이제 계절적인 문제죠. 원래 우리나라 겨울철이 건기, 눈이 좀 온다고 하지만 그 눈이 여름에 내리는 비와는 다르죠. 자, 지금 그 가뭄 얘기는 작년, 재작년, 2014년 여름에 덜 내렸던 거, 2015년 여름에 비가 적게 내렸던 그 후유증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호남 서해안 쪽은 뭐 지난 18.5cm의 많은 눈이 그 12월 달에 내렸는데 중부지방 입장에서는 눈이 적게 내렸죠. 그 원인이 역시 또 덜 추운 거와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했죠. 네, 그런 원인으로 이제 서울지방 입장에서 보면 눈은 자주 내리지 않았고 네. 그런 상태, 계절적인 그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겨울에는 추운 게 더 좋고 맞는 것 같네요. 계절 자연현상의 어떤 변화 속에서 예. 겨울엔 추운 게 맞다고 봐요. 여러 가지 병충해도 그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니까 네. 따뜻한 겨울이 결코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렇겠군요. 네, 이렇게 가뭄이 좀 오래 지속이 되면서 당장 올봄에 농가에서 걱정이 네.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메마른 날씨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눈이건 또 2월, 3월, 4월에 간간히 비는 내리겠지만 그 과음이라고 표현되는 그 물 부족 이런 것이 해소되기에는 결국은 6월에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네. 이러한 물 부족 속에서 아마 지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겨울에 지금까지 좀 따뜻했던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내일부터는 또 영하 10도 정도로 갑자기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올겨울의 날씨 특징은 이제 전 세계 그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에 날씨에 큰 영향을 준 게 많이 거론된 엘니뇨 현상입니다. 네. 적도 부근의 중태평양 또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한 2년에서 7년 주기로 높아지는 그런 현상. 지금 한 평년보다 한 3도가량 높았거든요. 지난 1982년 3년도 엘니뇨 때가 한 평년보다 한 3.2도 높았고 그 유명한 97, 98년도 엘니뇨 때 한 3.6도 높았는데 올해도 그거 못지않게 바닷물의 온도가 높았는데 이 원인으로 모스크바의 12월 달에 영상 기온을 보이는 등 헬싱키 역시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낮 기온을 보이는 등 북반구 전체 유럽, 우리 동아시아, 미국 쪽 전체가 비교적 포근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엘니뇨로 인한 그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영향. 거기에 대기 중으로 많은 따뜻한 수증기를 방출했고 그러한 영향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덜 추운 겨울을 보내다가 이제 그 엘니뇨 세력이 지난 12월을 피크로 이제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바닷물이 차가워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내년 올해 한 4, 5월, 5, 6월, 6월 정도까지는 온도가 이제 내려가는 추세.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낮아지는 이제 라니냐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따뜻했다 보니까 네. 이번 한파가 더 춥게 느껴지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21일이 이 다음 주에 있는 21일이 대한이거든요. 우리 속담에 대한이 1월 초에는 소환집에 놀러 갔다 네. 얼어 죽는다. 그만큼 소환이 더 작은 소환이 더 추웠는데 통상 그렇죠. 예. 올해의 경우는 이제 대한 때가 더 추울 것 같아요. 그동안 아까 말한 엘니뇨 영향 때문에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 세력이 우리나라를 잡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덜 추웠는데 이제 따뜻한 공기 세력이 약해지고 북극에 찬 공기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쪽, 북미 쪽, 유럽 쪽으로 그 북극의 순환이 소위 말하는 그 파장을 이루기 시작했거든요. 예. 자, 그런 원인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은 그런 추위. 또 낮 기온도 영하 5도로 떨어져서 추운 그 날씨. 그래서 1년 중 가장 추운 기간이 앞으로부터 한 열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엘니뇨가 지나가면 라니냐가 네, 온다고 하는데요. 라니냐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죠. 네, 과거에 그 엘니뇨가 한 15번 발생했는데 바로 이어서 라니냐가 나타난 게 높은 현상의 엘니뇨, 바닷물이 낮은 현상의 라니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11번 정도 되죠. 그래서 엘니뇨 뒤에 반드시 라니냐가 따라온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네. 사례로 보면 올해 이번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그런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각 여러 나라 우리나라 기상청뿐만 아니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엘니뇨 피해보다도 라니냐 피해가 사실은 더 그런 어떤 그 큰 날씨 이변 현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그로 인한 곡물 시장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라니냐 예측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라니냐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지금 올해, 시점에서 예. 6월 한 중순부터는 그런 바닷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시기로 전망을 네.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엘니뇨, 라니냐 예측 모델들이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더 클 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엘니뇨가 것들인가요? 사실은 더 영향력은 크죠. 그런데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때 과거의 사례에 보면 그 곡물이 생산되는 지역에 북밀이거나 옥수수, 밀 이런 지역에 가뭄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그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더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엘니뇨 현상 때가 더 기상학적인 이변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겁니까? 엘니뇨 라니냐 때는 이제 그 겨울이 이상적으로 춥고 네. 뭐 그런 현상이 과거에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 나타날 이 작년과 올해 엘니뇨에 이어서 분명히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 이제 과연 내년 겨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때 통상 우리나라 겨울은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미리미리 대책을 잘 네, 세워놔야겠네요.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홍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